오는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속내가 뭘까요? 설 연휴가 지나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답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 모시고 북한의 속내 또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침묵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수용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배경 요인을 할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월 28일 그 북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그 백령도 인근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는 거. 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불쾌감의 표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여지고. 예. 두 번째로는 그 북측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 남측이 아직까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키 리저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다 포함되겠죠. 이 훈련의 규모와 강도 이것을 봐가면서 아마 그 따뜻한 그 날씨가 뭐 따뜻한 봄날이 할까요? 오면 하겠다 뭐 그랬는데 우리 측이 일찍 제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 담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설 연휴가 끝나면 어떨까요? 그때도 답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나요? 입장 표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비록 그 날씨가 좀 차차 좋아진 다음이라는 하나의 단서를 다뤘지만도 예.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일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측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그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상봉에 대한 진정성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도 아마 그 월하 정도 돼 가지고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그 북한의 입장 표명은 아마 한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만도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측이 북측이 제안한 중대 제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리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 상호 비방 중재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뭐 어떤 좀 모호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이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보다도 오히려 그 판문점 적시집에 연락을 통해서 뭐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러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닌다면은 좀 더 큰 틀에서 남북한이 원하는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중대 제한 문제 예.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타협을 위해서 논의하자. 당국 간, 고위 당국 간 회담, 이러한 역제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러한 세 가지 정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박사님 전망대로 이렇게 할지 좀 보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우리가 이제 행사를 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며칠 남지 않았어요. 지난주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답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 접촉도 못 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우리가 제안한 상봉 날짜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도로 사정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특히 금강산에 있는 숙박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산가족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또 그리고 내부적으로 또 그 나름 준비할 게 많겠죠. 북한에서는 사전 교육도 받을 거고 우리는 또 건강 체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제안한 2월 17일부터 20일 사이의 상봉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적어도 아마 북한은 간접적으로 한미 키 리졸브 훈련과 그 이산가족 상봉을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시점 그렇다면 한 3월 중순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맺어지지 않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마 한미 독수리 훈련 거의 네. 끝나는 시점 그렇다면 아마 4월 하순쯤 되겠죠. 아마 그렇다면 4월 하순쯤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북한이 계속해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어요.
오늘자 어제자죠.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 당국은 불필요한 의기심을 버리고 실천 행동으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개 서한을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으로 배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남과의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내에 이제 밝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북한이 뭐 큰 틀에서 그 한반도 문제, 남북한의 문제 이것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특히 유엔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영국 대사가 영국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국에 있는 그 북한 대사 또 네. 영국 주재 해낙봉이 그 대사 이것이 뭐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필요성이 있다, 진정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홍보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남북관계 측면을 볼 때 남북한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하기 위한 입구,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측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에 있어 말부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전을 보이라. 거기서 두 가지의 잣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첫째, 이상화적 상보 수행해라. 두 번째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키라. 이렇게 요구했죠. 근데 북한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중대 제안을 먹겠죠. 첫째, 남북한 상호 비방 중상 중재해라. 두 번째, 군사적 적대행위 중재해라. 세 번째, 핵전환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상호 조치를 취해라. 네. 이 세 가지가 자연적으로 취해진다면은 이상화적 상봉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생각해 볼 때 남북 간에 지금 현재 당국 간의 불신이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입구 전략이 서로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북한은 이 대남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중대전에 대한 필요성, 진정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예. 이것이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홍보적 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북한이 이러한 홍보적 선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남북 간에 서로 그 먼저 기싸움, 진정성을 두고 기싸움할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입장 차이 크다 하면은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방법이 결국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남북한 모두 서로가 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아가기 위해서 남북한 모두 원하는 현안들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뭔가 대화하는 거 어떻겠냐? 이것이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한 모두 이런 방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한 모두 아직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최근의 행보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고요. 또 핵시설 다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플루토늄을 얻고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준비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행동으로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이제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살펴볼 점이 많습니다. 이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 경제 사례 보면 뭐 2000년 이후 육자회담만 봅시다. 육자회담이 열리는 와중에는 예. 북한의 핵 억제력이 그렇게 강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변 핵에 대한 그 일종의 봉인, 폐쇄, 예. 더 나아가서 불능화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나 육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북한 핵 억제력이 강화됐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급한 것은 뭡니까? 육자회담이 재개되어 가지고 뭔가 북한 핵 억제를 핵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미 대 북한 다시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 하자. 예. 지금 한미는 조건 있는 육자회담 하자. 특히 조건 있는 육자회담하는 것은 뭡니까? 말만 하지 말고 먼저 엄격한 상호조치부터 해라. 상호조치를 한다면은 한미 그리고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진정성 확인하고 장이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뭐 이런 경제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에 대해서 호응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미 대 북한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제 북한은 김정은 그 최고사령관이 정초부터 지금 이제 그 이 군부대 예. 시찰을 많이 하는 거 여기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군부대에 저희가 그 얼마나 많은 행보를 했나 저희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28일이었는데요. 특수전부대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이거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도 역시 우리의 공수부대죠. 항공 육전병 야간훈련 참관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군악단 연주를 감상하고 군과 인민의 사기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한 달 동안 언론에 등장한 게 모두 9번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6번이 지금 군부대 시찰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국방 제1위원장이 정초부터 이 군부대 활발하게 현지 지도하는 것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해 연말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북한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에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혹시 한미 훈련이 있어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한미 훈련을 한다. 또 미국의 대북 이 적대, 당시 대북 압박 제재가 더욱더 강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신들도 대응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공수특전대나 이런 부대도 시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러한 것은 국가라는 것은 안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해야 될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육자회담의 조건 육자회담 주장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 국제사회에서는 뭡니까? 뭔가 육자회담 이전에 비핵화를 위한 한 몇 가지 정도 사전 조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 째 남북관계 개선 이 개선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특기 제한을 위해서 상호 비판 중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적 적대행위 군사적 적대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만약 연기한다면 이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 한미 군사훈련이 이것은 남북한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미 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중단해서 중단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용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도 중대전에서 적대정치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측의 그 성의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북한도 빨리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대목은 북한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요.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 바로 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이나 4월 혹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대일과 대결의 남북관계 예. 이럴 때 항상 북한의 도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이럴 때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예. 빨리 해결된 사례가 많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 3월 이러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예상이 전망된다면 예. 지금 시급한 것은 당국 간 회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할 것이다 해놓고 우리의 그 한편으로도 내부적으로는 억제력, 한미동맹과 국방의 강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 협력 아니겠냐. 그렇다면 1월 3월 달에 대화 협력 와중에는 북한이 충돌할 군사적 도발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